너무 행복해 보이고 참 좋아 보이네요. 오늘 저는 같이 한번 우리가 뇌가 성장해져 가는데, 성숙해져 가는데 좀 방해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 잡초도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나무의 가지치기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뇌가 성장이 되고 내가 활달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뭔가 방해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방해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아직까지 정말 완숙하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성격들로 인해서 인생에 한 번쯤은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못된 성격 꼭 고쳐야 되는데 아직도 욱하는 성격이 있고, 아직도 생각하지 않고 먼저 말부터 뱉어버려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가 버려야 되는데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그러나 노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성의 뇌를 잘 여러분들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무엇인가 말을 할 때 여러분 입의 근육이 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명령을 해서 말을 하게끔 하는 겁니다. 모든 거 다 뇌의 명령에 따라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뇌상으로 바라볼 때 가장 뇌가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 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한번 두려움이 딱 몰려오기 시작하면 아무런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우리 안에 급한 마음이 들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패닉 상태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소변을 그냥 이렇게 배출하는 것도 여러분이 볼 것입니다. 어른들은 그것을 참고 있지만 어른들 또한도 굉장히 많은 두려움이 오게 되면 어찌할지를 몰라서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 못하고, 그리고 멈춰 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뇌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감정이에요. 여러분 이제 뇌를 다시 한번 좀 그려볼게요. 우리가 뇌를 이렇게 그려보면 우리 감정이라든지 또한 방금 전에 웃고, 그리고 내 안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팔을 들고 싶어도 내 스스로가 팔이 그냥 혼자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명령을 한 겁니다. 팔 들어라. 그럼 팔을 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신경이 끊어졌을 경우 팔을 들지 못하고 이렇게 팔을 들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뇌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이성의 뇌라고 해서 네 가지 엽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별히 전두엽에서 이런 모든 걸 생각하고 판단해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넌 지금 오른손 올려라, 아니면 왼손 올려라, 아니면 웃을 때도 그냥 입 근육이 웃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얘라고 이건 웃긴 이야기구나, 그러면서 뇌에서 명령을 해요. 감정의 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담당하는 본능의 뇌 쪽에 명령을 해서 호르몬 배출해라. 그러면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분 좋게 웃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들었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들어서 감정은 다 컨트롤 당하고 통제를 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쉬운 예로 여러분 밤에 야식을 좀 드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성의 뇌는 어떤가요? 절대로 야식을 먹으면 안 돼. 내는 지금 그 다음날 되면은 분명하게 속이 굉장히 거북할 거야. 얼굴은 달덩이가 될 거야. 그리고 내 야식을 먹으면은 건강이 안 좋아. 이성은 참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두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지 마라. 그런데 감정은 용납이 안 돼요. 먹고 싶기도 합니다. 그럼 먹지는 않는데 갑자기 화가 나요. 그러면서 짜증도 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안 먹어야 되는 거야? 먹고 싶다. 그래, 그냥 먹지 뭐.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막 싸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네 이성에서는 자꾸 눌러요. 내일 너 분명히 후회할 거야. 내 분명히 후회한다. 그런데도 쉽게 눌러지지 않아요. 이만큼 감정의 힘은 굉장히 강합니다. 두려움은 그보다 더 강해요. 내가 한번 두려움이 엄습해지기 시작하면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춰진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고, 이 두려움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힘들겠지만 운동선수일 것 같아요. 운동선수들은 시합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1년간 열심히 연습합니다. 그 시합이 딱 나가요. 피겨스케이트를 합니다. 그럴 때 안에 두려움이 몰게 됩니다. 내가 회전을 하다가 넘어지면 어떨까? 또한 수영 선수들은 내가 수영을 하다가 다리 쥐가 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마라톤 선수는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자기 안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제압하지 아니하면 운동선수들은
성공을 하지 못하겠죠. 그럼 이 두려움을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뇌는 이 두려움이 오히려 지금 전두엽을, 두정엽을, 축두엽을, 후두엽을 오히려 좀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감정에서 지배받지 않아야 되는데 감정에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쉽게 그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지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약할까 고민도 합니다. 분명히 이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닌데 두려운 거 어떡하겠어요. 근데 두려움 실체가 없어요.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공포하고 불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어느 정글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이상한 소리가 나요. 쉬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럼 내 안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동물인지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는 몰라요. 그냥 마냥 불안해집니다. 그럼 내 안에 뭐가 나냐면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언젠가 나에게 엄습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공포는 무엇이냐면 그 이상한 소리 실체를 딱 봤어요. 그럼 내 안에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그럼 저거였구나. 뱀이었구나. 아니면 매였구나. 이런 식으로 뭔가 딱 보는 순간 나는 공포가 들면서 오히려 공포가 들면 움직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불안이 계속적으로 두려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나에게 계속적으로 막 그냥 몰려옵니다. 왠지 실패할 것 같고 왠지 이걸 하면 안 될 것 같고 아이들이 특별하게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도 항상 실전에 약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은 두려움의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감정은 쓰면 쓸수록 발달이 되었다고 됐습니다. 잘 웃는 아이들은 정말 잘 웃어요. 화를 자주 내는 애들은 정말 화를 자주 내요.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있는 애들은 정말 매사에 짜증을 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되면 그것이 길이 잘 닦여져 있어요. 어렸을 때 참 두려워하는 아이들은 커서도 계속 두려워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뭔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불안이나 두려움은 다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에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이것을 실험한 이러한 네이처지에 이러한 논문이 실려져 있었습니다. 환자가 이제 각막에 이제 시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물체를 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시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보여지지 않다라는 것은 뇌 입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뇌 입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무엇인가 봤기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보지 않아도 두려움은 감지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좀 무서운 사진을 딱 보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명히 시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전두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보는 아무것도 없어요. 왜? 시신경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좀 무서운 그림이라든지 이걸 보여줬는데 분명하게 아무것도 망막에 맺혀지지 않는데 감정은 막 폭등하기 시작해요. 감정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의식적인 것도 관할할 수 있는 굉장히 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내 안에 있는 깊은 두려움을 조금씩 몰아내지 아니하면 뇌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뇌 가장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가 이안유라고 해요. 이안유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수욕을 하잖아요. 그럴 때 해안 가까이에서 이렇게 해수욕을 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면서 여러분을 끌고 모시고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다 중앙으로 가죠. 이거는 나름 재미있잖아요. 네, 여러분, 이 이안유라는 것이 여러분을 모시고 만약 바다 한가운데로까지 데리고 갔다라면 거기서 여러분을 익사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약간의 파도가 치면서 이안유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이지. 그래도 여러분 어때요? 좀 멀리 가면 여러분 나름대로 무섭다라는 게 들어요. 그리고 옷 속에 뭐가 잔뜩 들어있잖아요. 모래, 지저분한 게 잔뜩 들면서 쑥 밀고 가요.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내가 절대 밀리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여러분 그게 쉽게 되던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이안유라고 표현합니다. 나는 이 길을 분명히 안 가고 싶은데 두려움 때문에 계속 그 길을 가게쯤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멈추고 싶지 않고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두려움이 나에게 엄습해지기 시작하면 멈춰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돼요. 이만큼 두려움은 그렇게 우리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내가 발달시키고 잘 웃고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재밌게 하면 그쪽 부분은 계속 발달된다는 걸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과 비슷한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두려움과 가장 맞서서 싸울 수 있는 하나의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희망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성의 뇌가, 이성이란 어떤 논리가, 뛰어나지가 어떤 이론이 이 감정을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감정과 똑같은 또 하나의 또 다른 감정,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똑같은 그런 메커니즘의 또 다른 두려움 말고 이제 긍정적인 소망, 희망이라는 것과 같이 싸우면 반드시 희망이 이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선수들이나 또한 이렇게 수술을 앞둔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있어요. 운동선수들은 어떤 걸 하냐면 1년에 연습하거나 2년 연습하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그 무대에서, 올림픽을 준비할 때 올림픽 무대에서 내가 완벽하게 공연을 하고 끝내는 모습을 완벽하게 그립니다. 계속적으로 그려요. 그러면 뇌는 각인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각인되었던 어디에? 전두엽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두정엽에 각인이 되었습니다. 축두엽에, 후두엽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각인되었던 것을 그대로 실전에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전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두렵다는 것도 생각이,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 먼저 행동부터 해버린다는 거죠. 그냥 자동적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자동적으로 한다는 거는, 여러분 피아노 치는 우리 친구들이 피아노를 처음 배울 때는, 어떤 작품을 만들 때는 열심히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이 무대에 섰었을 때는 악보를 볼까요? 악보 볼 만한 여유가 없고 악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음도 없을 거예요. 생각이 좀 멈춰진 상태예요. 근데 그 생각을 누가 잡으면 실패냐면 두려움이 잡으면 실패고, 동일하게 이성의 뇌는 어떤 긴장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컨트롤이 안 돼요. 이게 힘이 없습니다. 이성의 뇌는 긴장할 때는 다 멈춰져요. 그때 두려움이 모든 걸 이끌어 가겠죠. 근데 동시에 두려움과 비슷한 메커니즘인 희망이 그것을 쥐고 있다라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잘 끝내겠죠. 피겨스케이트 선수도 이제 자기가 공연할 것을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그려요. 그러면 각인이 되게 됐습니다. 제가 드라마 중에, 그러니까 수술하는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이런 장면 하더라고요. 아주 큰 수술을 하기 전에 그가 이렇게 가상처럼 수술하고 있는 장면을 막 손으로 그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을 보았었습니다. 이것을 자꾸 하면서 손이 익혀버리는 거야. 손이 익혀서 그 장소에 가서 두려움이 엄습하기 전에 먼저 희망이라는 거, 내 안에 있는 어떤 목적이라는 거, 내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이 모든 것을 다 관할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제압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안에는 희망이에요. 희망을 여러분들 끊임없이 생각해놔야 돼요. 우리가 차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운전해 가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여기까지 가고 나서 이렇게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데, 내가 왼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돼? 가긴 갑니다. 악셀을 밟고 가긴 갑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굉장히 불안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불안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우리는 죽고 나면 천국이고, 더 나아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항상 나 홀로 가기 때문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이성으로 배웁니다. 넌 할 수 있어.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너는 이런 대학도 이렇게 좋은 대학 나왔잖아. 그리고 야, 너가 지금 싸고 너 이렇게 승리했잖아. 넌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잖아. 넌 자수성가한 스타일이야. 야, 너는 원래 운이 따라줬던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지식과 아무리 좋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한번 내 안에 엄습해지면 쉽게 무너질 수 없어요. 쉽게 이 두려움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제거하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여러분들 그 희망이, 우리가 볼 때 그래, 희망이 참 좋다. 근데 이 세상에 뭐 그리 희망적인 게 있을까요?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두려움을 제압할 만한 그런 큰 것이 있을까 고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부활의 사건은
큰 희망이 됩니다. 근데 부활의 그 사건이 나에게 믿어져요. 내가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어려움, 슬픔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 확신을 주셨으니 나도 또한 예수님의 자녀가 나도 승리할 수 있어. 내 안에 정확한 희망의 이 목표가 있고 희망의 모델이 있는 겁니다. 희망의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멀리서 오시는데 베드로가 보기에 어머, 유령인가 봐. 그래서 유령이다, 고스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가까이서 보니까 아니다, 나다 말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베드로가 이런 말이죠. 만약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걷게 하여 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come 오십시오. 바다 위로 걷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바다를 잘 걸어가다가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왜요? 두렵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빠지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을 또 다른 말은 희망이겠죠.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아무리 두렵지만 힘들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두려움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엄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 그래 나는 이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셔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이겨나가는데 어떤 사람 두려움을 불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쉬운 말로 병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에요. 어느 날 일어났는데 뭐가 이렇게 좀 얼굴도 붓고 허리도 아프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 지났는데 뭔가 이렇게 좀 허리가 좀 안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참 계속 그래요. 그럼 나름대로 막 가슴속으로 생각을 해요. 큰 병이 걸리진 않았을까. 근데 절대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자꾸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이렇습니다. 그러면서 좀 얕은 정보를 가지고 막 이것저것 조합해서 그래 디스크 왔구나. 잠깐 우리가 허리가 이렇게 급하게 우리 헬스 허리 아플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그런 말 많이 해요. 한참 고민을 합니다. 고민해요. 병을 만들어가 병을 키워가요. 그럴 땐 저는 그냥 병원에 가세요 라는 말 합니다.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면 되는데 자꾸 키워나가요. 두려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움은 자꾸 키워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발작 증세를 나타난 우리가 보면 발작이라는 어떤 그 증세가 있는 GY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명을 쓰게 GY라는 사람이 발작 증세를 일으켰어요. 그때 그는 이 발작 증세가 너무 창피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막 이렇게 떨림이 있었고 그리고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는 발작 증세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 이쯤 되면 발작 증세가 나타날 거야. 지금 전조 증상이야. 바로 이때야. 이것은 오히려 발작 증세를 더 끌어당기는 모습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도 자꾸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오늘은 아침에 남편하고 마찰이 있었으니까 오늘 오후에는 분명히 나쁜 일이 있을 거야. 그럼 이렇게 될 거야. 좋지 않은 생각으로 자꾸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자꾸 끌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떤 조그만 일을 가지고 두려움에서 크게 부풀리기도 하고요. 그러면 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이 사실인 것 마냥 착각을 해버려요. 뇌는 항상 많이 생각하는 거니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하루 종일 어떤 문제, 제가 방금 전에 이러댔지 내가 어떤 병이 있지 않을까? 하루 종일 고민했어요. 병원 가버리면 되는데 별것도 아닌데 파산을 붙이면 될 것 같은데 디스크에 어떤 사람은 이거 내가 이러다가 곧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하고 막 그래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하면 저녁에 잘 때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된다고 했나요? 하루 종일 제일 많이 생각한 거, 또한 자극적인 거,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어디로 저장을 되냐면 전두엽에 다 저장이 돼요. 밤새 뇌는 이런 수많은 정보들을 다 정리를 해요. 그래서 전두엽을 싹 보내요. 근데 의미 없이 그냥 감각 없는 것들은 다 휴지통으로 보내요. 그래서 깨끗이 머리를 정리합니다. 그럼 그 사람 다 정리가 됐어요. 여러 가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친구하고 이야기했던 것도 다 정리. 이것도 별로 의미 없는 것 같아. 뇌는 자기 스스로가 다 구분해요. 여러분이 구분하지 않으면 뇌가 구분해요. 뇌가 의미 없이 들었고 별 반복 안 했고 자극적이지 않으면 다 벗어버려요. 친구랑
속으로 얘기한 거, 이거 휴지통 갖다 버려. 또 그렇습니다.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이게 쌀까 저게 쌀까 비교 분석했던 그런 가격들 있죠. 2,000원, 이건 2,500원, 이건 그람수 재면서 이것 또한도 쓸모없는 거 갖다 버려. 깨끗이 치우는데 하루 종일 고민한 게 무엇이었냐면 혹시 내가 큰 병 앓고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어요. 그것만 그 다음 날도 그 사람은 큰 병으로 남아있어요. 그럼 전두엽에서 이 사람은 무엇이냐면 큰 병이 있는 사람으로 더 확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은 어제보다 그 다음 날은 더 심해지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역시 내 말이 맞아. 올 것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확신이 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전두엽에서 확신이 들면은요, 어제 명령을 합니다. 너는 뭐한 사람? 아픈 사람이 돼요. 그럼 너는 아픈 사람이면 아픈 사람 뭐 해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누워 있어야 되죠? 그럼 남편이 그래. 왜 자꾸 누워 있는 거야? 그러면 전두엽인데 일은 하고 싶어요. 그래, 밥도 해야 되고 이렇게 좀 청소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누워 있어요. 그럴 때 남편이 이런 말 합니다. 왜 이렇게 자꾸 누워 있고 사람이 왜 그래? 어디 아파? 근데 그 아파 남편이 물었을 때 그 아픈다는 것은 약간 어디 아프니? 라는 묻는 건데 본인은 지금 전두엽에서는 너는 지금 중증 환자야.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고 싶어도 명령을 안 내려요. 그냥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명령대로 움직이게 됐어요. 왜? 이 뇌에서는 본인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중증 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뇌에서는 내가 움직이고 활달하게 하고 싶어도 오히려 그래 내가 이기고 내가 열심히 다시 한번 일어나 봐야지 해도 뇌에서는 아니야, 넌 중증 환자라서 아파야 돼, 넌 아픈 게 정상이야 라고 자꾸 명령을 내려서 모든 것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오히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오히려 자신의 생각이 모든 결론까지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컨트롤하는 거, 두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이게 좀 마무리 지고, 두려움이라는 것을 정말 나쁜 건데 이건 쉽게 벗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희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의 두려움이 있을 때 이건 난 아니야, 난 두렵지 않아 라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대치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긍정적인 걸 생각해내야 돼요.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러다가 정말 다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길거리에 나앉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그렇게 크게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데 자꾸 생각하다 보면 정말 거기까지 갑니다. 그리고 현재 자기가 집 안에 있으면서도 길거리에 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말 나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지, 분명히 재기할 수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좀 힘들었었는데 이겼잖아.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조금씩을 되새겨 나가야 돼요. 내 입력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두엽에서는 입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희망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명령을 내리면서 정말 희망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 전두엽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할 때 단순히 그냥 그래 잘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t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말씀과 구체적인 어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삶의 노하우들을 끊임없이 입력시키면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보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전향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뇌는 방해되는 것들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의 이 두려움을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안인 것처럼 두려움도 실제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빨리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는 정신질환이 좀 올 수 있어요. 정신질환이라는 것이 왜 누구는 정신질환이 오고 누구는 그렇지 않나,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호르몬의 문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적 요인도 있습니다. 왜? 정신질환이, 감기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기를 무서운 병으로 아는가요? 그렇진 않아요. 감기는 뭐 감기쯤이야. 그런데 감기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감기는 약도 없잖아요. 항상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감기는, 여러분, 감기는 우리가 보면 홍역은 한번 앓고 나면 홍역 다시 앓은가요? 안 그래요. 감기는 매년마다 찾아와요. 참 질겨요.
그리고 감기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매년마다, 매 시때마다, 매 때마다 옵니다. 근데 감기를 빨리 처리하지 않고 오래 가면 감기가 뭐가 되나요? 폐렴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힘듦, 두려움이 나에게 잠시 올 수 있어요. 그것을 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요. 희망이라는 것밖에 빨리 처리하지 아니하면 두려움이 나에게 오랫동안 엄습하게 되면 내 안에 계속적으로 긴장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긴장하게 되면 몸은 에너지가 완전히 소진됩니다. 그리고 뇌에서는요, 힘을 다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을 빨리 처리하지 아니하면 어떤 정신질환까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우리가 진단할 때 이러한 증상이 2주 이상 계속 지속이 됩니까? 아니면 한 달에 몇 번이 되었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우리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잖아요. 우리 어느 누구도 감기가 어느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또 감기를 방치해 뒀을 때는 더 큰 병을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두려움도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지. 네,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저도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죠. 근데 두려움을 빨리 처리하는 습관을 해야 돼요.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오래 내 안에 지속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조금 엉켜질 수도 있어요. 또한 두려움이 오래 지속이 되어서 해결이 됐다 할지라도 과거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힘들었던 시간이 좀 길어지면 앞으로 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예측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또 불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자그마한 두려움이 올 때 좀 빨리 더 나아가서 좀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 행복이고 참 좋은 게 여러분, 내가 힘들 때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면 여러분 힘이 나잖아요. 이 예배 축복이 참 커요. 이 세상 사는 게 프라이트 앤 플라이라고 그러잖아요. 항상 지금의 과거에처럼 맹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스트레스, 압박, 그리고 변화되는 변화무쌍한 지금 현대 이런 모든 메커니즘을 해서 내 삶을 막 쪼여올 수밖에 없어요. 사방에서 나를 또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힘이 들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계속 우울할 수 있어서 우울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머리가 깨끗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두려움도 없어지기 시작하고 그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도 없어지고 낙심도 없어지고 이제 다 정신이 깨끗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머리는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하고 몸의 긴장은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나면 여러분 행복해지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예배 축복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난 두려움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거야. 이것 또한도 두려움에 대한 또 하나의 두려움일 수 있어요. 두려움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오래 잡지는 마십시오.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을 처리하지 마시겠습니다. 두려움을 처리할 수 있는 건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희망이라고 됐습니다.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예배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넉넉해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